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흔히 독거미 키보드라고 불리는 아우라 F87 프로 키보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워낙에 뛰어난 가성비로 출시된 기계식 키보드인데 비교적 근래에 이 키보드에 신규 컬러가 나오면서 아우라에서 제게 한 대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8000mAh로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하우징 재질도 반투명 컬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우라 F87 프로 블랙 그레이입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이 제품은 아우라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공홈 링크를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 보시길 바래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지만 공홈 가격이 최저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다양한 곳을 검색하신 후 구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우라 담당자에게 확인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이 제품의 컬러명을 블랙 그레이라고 이번 영상에서 부릅니다. 아우라에서 안내해준 컬러 명칭도 그렇고 공홈의 컬러 표기도 블랙 그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명칭으로 영상에서 부르는데 촬영 시점 기준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다크 그레이라는 컬러명으로 검색을 해야 동일한 색깔의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검색 시 기억하시고 가격, 제가 받은 제품은 그레이우드 V4, 흔히 회목축 V4라고 부르는 스위치가 들어간 8000mAh 버전인데 아우라의 문의에서 받은 답을 기준으로 기존 4000mAh 버전 대비 약 $5 정도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촬영 시점 기준 공홈은 기존 4000mAh 버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변경 적용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그레이 컬러는 모두 8000mAh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외의 컬러들은 모두 4000mAh인가 라는 질문을 아우라에 했고 그렇다는 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게 제가 받은 제품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후면의 라벨지에 8000mAh 배터리 용량이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 컬러에도 이 표기가 없는 제품의 후기 사진 같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표로 정리된 제품 정보 이미지를 찾아보면 다크 그레이라는 명칭의 회목축 V4가 들어간 판매 사이트 같은 곳의 버전도 4000mAh의 표기가 된 이미지들이 보이더라고요. 해서 확실한 구매를 원한다면 판매자에게 배터리 용량을 문의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촬영 시점 기준 T몬에서 판매품 제목에 다크 그레이 8000mAh 표기를 하고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어요. 그 판매 제품이 최저가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공홈 대비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구매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뷰는 제가 받은 이 제품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구성품입니다. 얇은 루프와 USB A2C 케이블, 길이는 약 150cm에 페라이트 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좋은 퀄리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스페어 스위치가 원래는 2개가 들어가 있고 키캡 스위치 겸용 플러 설명서, 그리고 검은색의 안내 카드, 마지막으로 키보드 안에 2.4기가 동글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스펙입니다. 가로가 364, 세로는 137, 전면부 하우징정 높이는 19mm를 살짝 넘는데 체리 프로파일 PBT 이중사출 키캡입니다. 장시간 타건이 아니라면 팜레스트 없이도 써봄직하더라고요. 당연히 있으면 더 편합니다. 무게는 1002g이었어요. 8000mAh의 배터리 내장에 블루투스 5.0 세대까지 연결, 2.4기가 무선과 USB-C 타입 유선 연결을 지원하고 RGB 백라이트 내장에 5핀 정방향 핫스왑 스위치 체결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테빌은 보강용이고 공장 윤활이 된 상태로 출고되더군요.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측각 키캡을 갖추고 있는데 위쪽에서 보면 레터링 같은 게 전혀 보이질 않죠. 이렇게 돌려보면 앞쪽으로 문자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백라이트 RGB가 이 측각을 통해서도 배어 나옵니다. 이제 디자인을 보죠. 일단 키캡의 컬러가 상단 밝은 그레이에서 하단 짙은 그레이로 그라데이션져 있습니다. 측각은 반투명한 느낌을 살짝씩 갖고 있고 상판 하우징은 어두운 반투명 컬러인데 내부가 살짝 비춰 보여요. 백라이트를 한번 켜볼게요. 백라이트를 켜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차분하면서도 싼마이 느낌이 없고 가격대를 감안하면 제법 좋더라고요.
캡슐 앞 좌측을 보면 흰색 LED 하나가 존재하는데 껐다 켰다 흰색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막 되게 밝고 이렇진 않은데 실사용 시 충분히 눈에 들어오는 밝기이면서 특별히 뭐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시인성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측에는 아우라 로고가 들어간 길쭉한 LED가 위치하는데 무선 상태에서 펑션 B를 한번 눌러보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요게 배터리 인디케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측면을 보면 역시나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 하우징을 통해서도 빛이 일부 배어 나오고 옆쪽에서는 더 잘 노출이 됩니다. 하우징 모서리는 모두 경사지게 가공으로 깎아 두었더군요. 위에서 아래를 보면 수납된 USB 2.4기가 동글, 타입C 포트 그리고 유무선 전환 스위치가 보입니다. 순서대로 2.4기가 유선, 블루투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동글은 자석 방식으로 붙어 있는데 수납된 상태에서도 일정 부분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한번 빼고 보면 아우라 로고가 보이고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후면 쪽을 보겠습니다. 총 4개의 고무 본폰과 2단계 각도 조절 다리가 위치합니다. 각도 조절 다리에 넘어가는 힘은 적절한 수준에서 아주 살짝 가벼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눕혀지는 각도 때문인지 일반적인 마우스 장패드를 쓴 상태에서 키보드를 밀어도 쉽게 접혀버리진 않더라고요. 문제 없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제품 표기와 배터리 용량 표기가 들어가 있는데 제 건 8000mAh 표기가 되어 있죠. 이제 키캡과 스위치를 빼볼게요. 요건 문자열 키캡이고 요건 스페이스바 키캡입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중 사출이 되어 있는데 세컨드 샷이 빛을 일정 부분 투과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사출면 끝단을 보면 흠잡을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이만하면 퀄리티가 제법 괜찮습니다. 스테빌은 보강용 스테빌이 박혀 있고 앞에서 언급드렸듯 공장 윤활이 된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스위치 체결부는 보시듯이 5핀 정방향 체결부예요. LED가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가스켓 방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데 PC 보강판이 보여요. 내부 흡음재는 지금 이미지를 띄워드릴 텐데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샌드위치로 포론 흡음재와 IXP 패드, 패드 쿠션이 존재하고 하단에도 흡음재와 실리콘 패드가 포함됩니다. 스위치를 보죠. 이게 그레이우드 V4 스위치입니다. 리니어 스위치이고 POM 재질이라고 하더군요. 전면 디퓨저와 하단에 5핀 체결부를 갖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한번 분해를 해보면 상단 하우징 안쪽이고요. 스템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와 돌기 쪽에 약하게 윤활이 되어 있어요. 총 길이는 14mm였습니다. 스프링입니다. 2단 스프링 형태예요. 길이는 20mm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지부와 하단 하우징 안쪽입니다. 이만하면 기기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듯하고 이제 백라이트 광량 확인과 타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광량 먼저 볼게요. 상당히 괜찮죠. 주변에 조명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백라이트 시인성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키캡을 통한 RGB의 투과도 역시나 우수합니다. 타건으로 들어갈게요. 타건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타건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쭉 정리를 해보죠. 일단 제가 받은 이 블랙 그레이의 자체적인 장점, 배터리 용량이 2배로 늘어난 게 무선 모드로 쓰실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백라이트 RGB를 자주 켜두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그리고 키캡 측각적으로 RGB가 투과되는데 투과력이 나무랄 구석이 없었어요. 한층 더 화려한 느낌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으로 짓겠습니다. 상단 하우징도 어두운 반투명으로 바뀌었는데 역시나 RGB를 활용할 경우 빛이 일정 부분 번져 나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기에 더 예쁩니다. 물론 이런 건 개인 취향에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참조만 하시는데 제가 받은 블랙 그레이 버전의 변경 요소들은 제겐 모두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었어요. 지금부터는 F87 프로 자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단점을 정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전용 프로그램에서 디바운스 옵션을 최소로 낮추고 쓸 경우 반응 속도는 괜찮게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채터링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참조하시고 제가 받은 버전은 스위치 체결부도 정방향이었어요. 딱히 걱정할 부분이 없을 테고 키캡 만듦새도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받은 측각 버전의 경우 아무래도 문자가 눈에 팍팍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불호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깔끔한 키보드 외관이 부여되다 보니까 마음에 드실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이건 F87 프로뿐 아니라 모든 측각 키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사실 RGB를 켜고 쓸 경우 문자가 일반적인 측각들보다는 눈에 더 잘 들어오기도 합니다. 타건은 플라스틱 하우징 키보드를 기준으로 제법 좋고 가격대를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였는데 스테빌이 공장 출고 상태에서 흠잡을 부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잘 잡혀 있었고 그레이우드 B4 스위치의 경우 흔히 회목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도 키보드 자체에 흡음이 잘 되어 있는 덕인지 이게 플라스틱 키보드라는 걸 감안하면 잘 정돈된 타건음을 보여줍니다. 서거김이나 스프링음이 귀에 꽂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도각이는 느낌까지도 어느 정도 나요. 타건감은 장시간 타이핑을 해도 큰 부담이 없을 키압에 반발력도 괜찮은 편은 하고 가스켓 마운트와 기보광 탄성도 괜찮아서 소위 쿠션감이 좋은 타건감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키압 스위치를 기준으로 볼 때 손가락에 전해지는 피로도가 낮은 편에 속해요. 캡스락 온오프 상태를 보기 편한 것도 소소하지만 괜찮았고 전면부 하우징 높이도 낮은 편에 속하는데 제가 받은 버전 기준 체리 프로파일 키캡이라 팜레스트 없이도 제법 칠만한 높이를 가진 부분이 마음에 드실 분들도 계실 듯 해요. 물론 장시간 타건 시 팜레스트를 쓰는 게 피로도가 더 적긴 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자체로도 꽤 괜찮은 키보드인데 가격이 합쳐지니까 미친 가성비를 가진 키보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키보드에 너무 큰 금액을 지출하길 원치 않고 이리저리 범용으로 쓰기에 괜찮은 키보드를 찾는다면 아우라 F87 프로는 추천할 수밖에 없는 키보드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받은 블랙 그레이 8000mAh 배터리 버전의 경우 그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점 참조하세요.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